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갤럭시 S22 신제품이 발표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우리 채널을 보는 거의 테크한 여러분들 빼고 뭐 대중들의 눈에는 역시나 디자인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성능이 어떻네 막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고 쓰면서 굉장히 체감되는 영역이긴 한데 역시나 구매를 할 때에는 좀 디자인이 아무래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S22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무엇과 비교를 하냐? 바로 아이폰과 비교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번 S22 시리즈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약간 각진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마치 아이폰 13 시리즈, 아이폰 12 시리즈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심지어 아이폰 13 크기랑 S22 기본 모델이 크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대1로 좀 비교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주제를 잡아보자면 아이폰에서 만약에 갤럭시 S22를 사용한다면 어떤 디자인적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갤럭시에서 제품 대여만 받은 상태라서 뭐 아이폰에 대한 언급이 뭐 굉장히 자유로워요. 심지어 오늘은 어쩌면 갤럭시보다 아이폰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디자인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갈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크기도 가장 유사하고 생김새도 굉장히 비슷해진 이번 S22 기본 시리즈와 그리고 아이폰 13,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이 프로밖에 없어서 프로랑 비교를 해드리는데, 사실 여기에 곁들이로 기존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아이폰 11에서 넘어오면 어떠한 그립감이나 디자인적 차이가 있을지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처음 S22 실물을 받아서 손에 쥐었을 때 아이폰 13 그립감이랑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갤럭시 S22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경우에는 이 모서리 부분이 각진 디자인으로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전 영상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S21 시리즈의 경우에는 곡면이 아직 많이 살아 있었죠. 정면 디스플레이는 플랫하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후면에는 곡면이 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S22 시리즈의 경우에는 이렇게 테두리가 완전히 수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정확히 살펴보면은 완전히 뚝 떨어지는 직각의 수직은 아닙니다. 각각 손에 쥐고서 한번 아이폰 13 프로와 갤럭시 S22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옆면을 보게 되면 아이폰 13의 경우에는 굉장히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S22의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여기 각이 살아있긴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외곽에 있는 테두리 자체는 약간의 곡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뭔가 비슷한 디자인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잡았을 때는 약간의 그립감 차이가 있어요. 조금 더 라운딩 진 게 확실히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제품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건 아마 누구나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이폰 13의 경우에는 완전히 뚝 떨어지는 옆면도 완전한 평면의 테두리였는데, S22는 옆면은 그래도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번 베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도 비슷한 듯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S22 시리즈에서는 이 4개 면에 있는 테두리, 이 베젤이 전부 다 동일한 사이즈로 바뀌었죠. 이렇게 균일화된 베젤도 뭔가 아이폰스럽게 바뀐 그런 점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면 확실히 베젤은 갤럭시가 조금 더 얇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22의 베젤이 약 옆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전부 다 S21보다는 살짝 두꺼워졌거든요. 좀 얇아지면서 이렇게 균일하게 맞춰졌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조금 더 두꺼워지게 균일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폰보다는 조금 더 얇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가 양쪽 모두 6.1인치대 화면 크기를 보여주는데, 확실히 이 갤럭시 쪽의 크기가 조금 더 작아 보여요. 그리고 베젤에 이어서 전면 디스플레이에서의 차이는 아무래도 카메라랑 노치가 조금 많이 눈에 띄네요. 갤럭시에서는 지금 거의 3년째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아이폰에서도 거의 3, 4년째 이 노치 디스플레이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같은 크기 대비해서는 S22 쪽이 조금 더 화면이 넓게 쓸 수 있다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아이폰 13 프로의 경우에는 세로로 147mm 정도, 그리고 가로로는 약 71.7mm, 약 72mm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S22의 경우에는 세로로 146mm, 약 1mm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가로로는 69.5mm, 약 69에서 70mm 정도로, 가로로는 약 2mm 정도 차이가
차이였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주 살짝은 S22가 조금 더 작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거는 좀 그래도 정밀하게 재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사이즈가 거의 똑같네 싶어요. 1, 2mm 정도의 차이라서 그렇게 크게 뭐 크기 차이에서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듯이 두께 차이는 좀 느껴지는 편이에요. 아이폰 13 프로의 경우에는 약 7.7mm에서 7.8mm 정도 실축 두께가 나오고 S22의 경우에는 7.8mm가 나오네요. 뭐지? 아니 실제로 뭔가 눈으로 봤을 때는 갤럭시가 조금 더 얇아 보이는데 뭐지? 거의 동등 수준이거나 조금 더 두껍다고도 보이네요. 이상하네. 그립감도 그렇고 뭔가 S22가 더 얇아 보이거든요. 조금 더 얇게 느껴지는데 실측을 해보면 또 이게 똑같다고 나오네요. 아마 이렇게 보이는 원인은 이 곡면에 있는 이 테두리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기존에 아이폰 13을 리뷰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곡면에 이 직각 형태로 되어 있는 테두리 때문에 뭔가 그립감도 조금 더 두껍게 느껴지고 보기에도 좀 더 두꺼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S22의 경우에는 약간의 곡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반사했을 때에도 중앙에는 빛이 들어와서 온전히 보이는데 양쪽에는 뭔가 그림자 친 것처럼 보여가지고 약간 얇아 보이죠. 이러한 효과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얇아 보이고 이렇게 손을 쥐었을 때에도 뭔가 조금 더 얇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후면 디자인에서 차이나는 부분은 바로 카툭티입니다. 뭐 카메라의 모양이야 각자의 디자인 취향대로 따라가는 거지만 카툭티 차이가 상당하더라고요. 그 전에 아이폰 13 프로를 사용했을 때는 점점 커지는 카메라 때문에 뭐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약간씩은 적응이 돼가고 있었는데 같은 크기 대비해서 카툭티가 굉장히 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좀 마음의 안정이 되네요.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아이폰 13 프로의 카툭티가 훨씬 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제가 아이폰 13 모델이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좀 어려운데 아이폰 13이랑 아이폰 13 프로랑 비교를 했을 때를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마 동일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테이블에 케이스 없이 이렇게 올려둔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떨리는 아이폰 13 프로랑 이 정도의 카툭티가 느껴지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아이폰 13 프로니까 잠깐 울트라를 데리고 와서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여전히 아이폰 13 프로가 더 카툭티가 심합니다. 뭐 성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핸드폰이 오면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주로 외관 디자인 좀 이런 내용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과 이 갤럭시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전 이 버튼 위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전원 버튼은 오른쪽에 있는 건 맞지만 갤럭시의 경우에는 이 볼륨 버튼이 한쪽으로 몰아져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폰은 반대쪽에 볼륨 버튼이 있죠. 요게 가장 크게 체감이 될 때는 저는 캡처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폰 13의 경우는 이 전원 버튼과 볼륨 업 버튼 이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캡처가 됩니다. 근데 갤럭시의 경우에는 볼륨 아래 버튼과 전원 버튼 이렇게 누르면 캡처가 되죠. 그래서 요런 거를 할 때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번에 S22 시리즈로 오면서 버튼의 위치가 조금 변경이 있었어요. 요거는 잠시 똑같은 플러스 모델끼리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상당히 위쪽에 배치되어 있던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이 내려온 것보다 이 볼륨 버튼이 내려온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한 번에 눌려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는 캡처를 엄지손가락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은근히 사용하면서 좀 만족스러운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이폰 13 프로와 조금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사실 아이폰 13 프로를 쓰시는 분이 이 갤럭시 S22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 아이폰들이랑 비교를 살짝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아이폰 12 프로인데요. 사실 이 모델도 거의 아이폰 13 프로랑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은 동일하지만 카툭티만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봤을 때는 누가 더 높다 이런 걸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똑같은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S22의 경우에는 실측을 했을 때 1.4mm 정도의 카툭티 두께가 나오고요. 아이폰 12 프로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쪽을 쟀을 때 약 1.6mm 정도의 카툭티가 보여지네요. 0.2mm라서 거의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2 프로에서 만약에 혹시나 S20로 넘어오시려는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3 프로에서 알려드렸던 그 정도의 차이 플러스 카툭 튀는 거의 비슷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폰 12 프로에서도 넘어오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폰 11 프로에서는 그래도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지났나요? 그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넘어오실 분들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비교해 드리자면은 좀 둥글둥글했던 아이폰 11 시리즈의 이런 그립감에서 확실히 좀 각진 그립감이 좀 체감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겉에 외관상으로는 거의 크기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안쪽 화면을 열어보면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베젤도 조금 더 많이 두껍고 무엇보다 이 노치 영역 이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크죠. 베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화면을 가로로 즐긴다고 했을 때 여기 위아래로 보이는 베젤 차이가 좀 꽤나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영상 크기 자체는 뭐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 11 프로에서 넘어오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갤럭시 S22 그리고 아이폰 13과 특히나 비교를 하면서 만약에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S22로 넘어오면은 어느 정도의 디자인 차이가 있는가 요런 거에 대해서 위주로 알려드렸어요. 저도 이게 빌려온 제품이라서 뭐 성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입한 제품을 받으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성능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초기 설정하는 법 요거에 대해서도 좀 진짜 제대로 한번 다룰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